우금은 연주 태산군 거평현 출신으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을 때 포신이라는 인물이 병사들을 모집하자 우금은 그에 응하여 포신의 휘하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포신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보자면 그는 조조군 초창기부터 조조를 지원하며 조조가 서영과 전투를 치를 때 함께한 인물이었고 기반이 없던 조조가 연주목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쓴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조조가 연주목이 되자 포신은 조조를 따르게 되었고 당연히 포신 휘하에 있던 우금도 자연스럽게 조조군에 속하게 되었으며 그는 왕랑이라는 장군의 부대에 소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금은 왕랑의 밑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자신의 능력을 보여줬기에 왕랑은 우금을 높이 평가해 조조에게 그를 추천하며 우금이 대장군이 될 수 있는 재능을 갖췄다고 칭찬했다 합니다. 그래서 조조는 우금을 불러서 대화를 나눠본 뒤 우금을 군사마로 삼았다 합니다. 조조가 서주 지역에 효도하러 갔을 때 우금도 참전했고 그는 광척 지역을 공격해 함락시키는 전과를 이룩했기에 함진도위에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조가 서주에 가 있는 틈을 타서 장막, 진궁이 조조를 배신하고 여포를 끌어들여 조조의 본거지를 차지해버렸기에 조조는 서주에서 물러나 연주로 복귀하여 여포의 군대와 복양에서 전투를 치렀는데 이때 우금은 성 남쪽에 있는 여포군 2개의 진영을 격파해버린 뒤 따로 군을 인솔해 조조를 배반한 지역을 평정하러 다녔다 합니다. 또한 조조를 수행하며 여포와의 전투에서 맹활약하여 여러 지역을 점령하는 데 공을 세웠고 장막의 동생인 장초가 있는 성을 포위 함락시켜 장초를 자살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건안 5년 연암과 영천 지역의 황건적들인 유벽, 황서 등은 그 무리가 수만에 이를 정도로 강성했고 조조의 적이었던 원술의 호응한 세력이었기에 조조는 우금 등을 데리고 이들을 토벌하러 나섭니다. 그런데 이때 황서 등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듯이 먼저 군을 움직여 밤늦게 조조군의 진영을 기습했으나 우금은 미리 야습에 대비하고 있었고 그는 휘하 군대를 지휘해 황소 등의 공격을 막아내고는 오히려 황소 등의 목을 베어 그 무리들을 모두 항복시켰다 합니다. 건안 2년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완으로 진격하자 완의 장수는 조조에게 바로 항복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조조의 뻘짓으로 인해 장수가 반란을 일으켰고 이에 조조는 장수의 군대와 맞섰으나 이길 수 없었기에 장남인 조항과 조카인 조한민, 호위대장 전의를 잃는 손실을 입으며 형주 남양군 무음현으로 도망쳤다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각 진영에 있는 모든 장수들은 조조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진을 흩뜨린 채 호겁지겁 조조를 구하러 갔으나 오직 우금만은 휘하 군사 수백 명을 이끌고 추격해온 장수의 군대와 싸우기와 물러나기를 반복하며 사상자가 생겨도 진을 흩뜨리지 않고 유지하였고 적의 추격이 느슨해졌음에도 진을 유지하며 퇴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금이 조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던 도중에 창에 찔려 부상을 입은 사람 10여 명이 벌거벗은 채로 도망치고 있었기 때문에 우금은 그들을 불러세워 그 이유를 물었고 이에 그들은 청주병에게 약탈당했다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청주병이란 조조가 관용을 베풀어 자신에게 항복해온 황건적들 중에서 정예한 자를 따로 뽑아서 만든 병사들을 일컫는 명칭으로 이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오자 과거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며 다시 노략질을 일삼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금은 매우 분노하며 청주병도 조공에 속하는 군대인데 어찌 다시 도적질을 한단 말인가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청주병을 공격해 포벌하고 그들의 죄를 물어 처벌했으나 일부 청주병들은 도망치는 데 성공하여 그대로 조조에게 달려가 우금이 자신들을 공격했다고 일러 바쳤다 합니다. 하지만 우금은 무면에 도착한 뒤 곧바로 조조를 찾아가 배알하지 않고 먼저 군영의 보루를 세우며 진영을 갖추는 데 힘썼기에 어떤 이가 우금에게 와서 청주병이 이미 장군에 대해 자문하였으니 서둘러 조공께 가서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라고 조언하자 우금은 그에게 지금 저기 배후에 있어 어느 때고 공격해 올 수 있을 터인데 먼저 방비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적을 막아낼 수 있겠소? 게다가 조공께서는 총명하시니 참소가 어찌 통할 수 있겠소?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그리고는 참호를 파고 진영을 안정시킨 다음에야 조조를 찾아갔어. 그간의 정황을 진술하니 조조는 매우 기뻐하며 육수에서 겪은 곤란으로 인해 나는 참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했으나 장군은 별난에 처해서도 군사를 정돈해 적을 치고 포루를 단단히 했으니 불가동의 절조가 있다고 할 만하오. 비록 과거에 뛰어난 장수라 한들 어찌 이보다 뛰어날 수 있겠소? 라고 말하며 우음을 극찬한 뒤 그를 익수종우에 봉했다 합니다. 조조가 원소와 건곤일척의 승부를 벌이게 되었을 때 원소군이 더 강성하여 조조에게 힘든 승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우금이 나서서 자신이 선봉이 되겠다고 했기에 조조는 이를 장하게 여기며 그에게 병사 2,000명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우금은 연진에 주둔하여 원소의 군대와 맞섰고 이에 조조는 우금의 굳건함에 안심하며 관도에 주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비가 서주에서 반란을 일으켜 조조가 직접 유비를 치러 나서자 그 틈을 타서 원소의 군대가 우금의 진영을 공격해 왔는데 우금의 굳건한 수비로 인해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합니다. 또한 우금은 조조의 명을 받아 악진과 함께 복이 5,000명을 이끌고 원소의 변형을 기습하여 연진 남서쪽으로부터 황하를 따라 한해군 급편, 한해군 획가연에 이르는 30여 개의 원소군 주둔지를 불사질렀다고 하며 죽이고 사로잡은 적의 숫자만 수천에 이르렀고 원소군 장수, 하무, 왕마 등 20여 명의 항복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이어서 조조는 우금에게 별도의 군을 줘 한안군 원무연에 주둔시켰는데 여기서도 우금은 두 시진에 있는 원소의 변형을 격파하며 전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우금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더 강력한 세력을 보유한 원소가 여전히 유리했기 때문에 결국 우금은 후퇴하여 관도에 있는 조조에게 합류합니다. 그래서 조조와 원소의 전면전이 마침내 관도에서 벌어졌는데 원소는 토산을 세운 뒤 조조의 진영 안으로 활을 쏘아댔기에 수많은 조조군 병사들이 죽거나 부상을 입어 군중에서는 모두 원소군의 공격을 두려워했다 합니다. 그러나 조조도 물러나지 않고 토산을 세워 원소의 군세와 맞섰고 당시 우금이 직접 토산을 맡아 원소군과 직접 대적하여 기백을 떨치며 싸웠다고 합니다. 이후 조조는 우여곡절 끝에 원소를 꺾고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우금의 공을 기려 그를 편장군으로 임명했다 합니다. 창의는 서주에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인물로 본래 장패 등과 함께 여포의 편을 들었으나 여포가 조조에게 패하면서 조조의 세력권 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는 장패와 달리 조조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유비가 조조에 대항하여 서주에서 군을 일으키자 유비에게 호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비가 조조에게 패하였고 장녀가 창의를 찾아와 직접 설득해 항복시켰기에 창의는 다시 조조의 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창의는 조조가 기주를 평정했을 즈음에 또다시 반란을 일으켰고 이에 우금이 조조의 명을 받들어 창의를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조는 하우연을 보내 우금을 돕게 하였고 이렇게 하우연과 우금이 힘을 합쳐 창의를 공격하자 창의는 그제서야 항복할 마음을 먹었고 그는 당시 우금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우연이 아닌 우금의 진영으로 항복을 하러 갑니다. 이에 제장들은 창의가 이미 항복했기 때문에 응당 조조에게 보내어 조조가 판단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했으나 우금은 거절하며 제군들은 공께서 항상 명령하시던 것을 모른단 말이요. 포위당한 후에 항복한 자는 사면하지 않는다 했소. 무릇 법을 받들고 집행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이 절도요. 비록 창희가 나의 옛버시긴 하나 나는 절대로 절도를 이룰 순 없어 라고 말한 뒤 눈물을 흘리며 창희를 처형했다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된 조조는 탄식하며 창의가 내게로 와서 항복하지 않고 우금에게로 가서 항복했으니 이것이 그의 운명이 아니겠는가 라고 말하고는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법을 집행한 우금을 더욱 중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당시 우금, 장묘, 악진, 장합, 소왕이 모두 이름난 장수로 이들은 조조가 매번 정벌에 나설 때마다 군의 선봉이 되었고 군을 물릴 때는 후방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도 특히 우금은 군을 이끌 때 매우 엄정했다고 하며 적의 재물을 차지하더라도 사사로이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중환상을 많이 받았으나 복으로 아랫사람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병사들의 환심은 크게 얻지 못했다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조조가 주령이라는 장수를 매우 증오하여 그의 군영을 빼앗고자 했는데 아무리 휘하 장수라도 군대의 지휘권을 그 자리에서 곧바로 빼앗는 것은 자칫하면 반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우금의 위험이 높았기 때문에 그에게 이 임무를 맡겼고, 이에 우금은 조조의 명령서를 가지고 주령의 군영에 도착해 군대의 지휘권을 빼앗으니 주령과 그의 휘하 제장들은 감히 저항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령을 우금의 부하독으로 삼게 하는 치욕을 주었음에도 주령과 그 무리들은 우금을 두려워하며 복종했으니 조조군 사람들이 우금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고 합니다. 우금은 좌장군에 임명된 뒤 조로를 하사받았고 아들 한 명이 여루에 봉해지는 등 조조에게 엄청난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전장에서 전투를 치렀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때를 기점으로 전장에서 직접 활약하기보다는 중앙에서 군 관련 업무를 맡거나 후방을 지키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한 24년 조조는 조인에게 관우를 공격하게 하고는 관우와 맞설 수 있는 장수가 우금이라 여겨 우금에게 종의의 칠군을 줘 조인을 돕게 했는데, 우금의 군대가 관우의 군대와 싸우던 도중에 갑자기 큰 장마비가 내려 한수가 복남해 평지에 물이 차올라 우금이 이끄는 칠군 전체가 모두 물에 잠기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관우는 이를 미리 대비하고 있었는지 수군을 이끌고 와서 우금의 군대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우금은 투항하였으나 오직 방독만이 저리를 굽히지 않고 싸우다가 사로잡혀 죽임을 당합니다. 이후 이 소식을 들은 조조는 오랫동안 슬프게 탄식하며 내가 우금을 안 지 30년인데 위태롭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오히려 방독만 못하리라는 것을 어찌 짐작했겠는가 라고 말했다 합니다. 우금은 관우의 포로가 되었으나 관우가 송건에게 패망하면서 송건의 포로가 되었는데, 송건은 우금을 포로가 아닌 위나라의 신하로 대우하며 연회에 초대하기도 했기에 포로 생활이 그렇게 험난하지는 않았으나 오나라의 아가리 파이터인 우본이 계속해서 우금을 비난하며 공격했기에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황초 2년 송건은 앞서 황제가 된 조비에게 본국이 되겠다고 하며 우금을 위나라로 돌려보냈기에 조비는 우금을 불러서 만났는데 그의 수염과 머리카락은 휘어지고 모습이 매우 초췌했다고 하며 그는 조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비는 고사를 들어 우금을 위로하며 그를 안원 장군에 임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조비가 갑자기 우금을 오나라의 사자로 파견한다고 명하며 가기 전에 법에 있는 조조의 능묘에 참배를 하라고 했기에 우금은 명을 받들어 조조의 능묘에 갔는데 그곳에는 조비가 미리 준비해 놓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관우가 싸움에서 이기고 방독이 분노하며 우금이 항복하는 모습이 그려진 그림으로 조비가 우금을 능욕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기에 우금은 그림을 보고는 부끄럽고 분한 마음에 병을 얻어 얼마 지나지 않아 병사했다고 합니다. 우금은 원술의 장수 교유 등 4명을 공격해 참수하거나 장수와의 전투, 여포를 사로잡는 전투, 수고를 참수하는 전투 등 앞서 언급되지 않은 수많은 전투에 참전하여 엄청나게 많은 공을 세웠다 합니다. 하지만 우금도 사람이기 때문에 전장에서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 우금이 매성을 공격하고 장녀가 신란을 공격했을 때 우금이 매성의 거짓 항복에 속아 넘어가는 바람에 매성이 그 틈을 타 신랑과 합류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나 다행히도 장녀가 이들을 박살내 해결했다고 합니다. 또한 우금이 하우돈과 함께 유비와 방망에서 전투를 치렀을 때도 유비의 유인책에 걸려 들어가 유비의 복병에게 호되게 당했다 합니다. 배성진은 우금이 창의를 처형시킨 것에 대해 포위당한 뒤에 항복한 자는 군법에서 사면하지 않는다 했으나 죄인을 호송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명을 거스른 것이다. 우금이 예전에 창의와 교훈이 없었다면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는 일이나 방자하게도 호살 지심을 품고 중론을 저버렸다. 이 때문에 훗날 졸지에 포로가 되어 죽은 뒤 추악한 시호가 더해졌으니 당연한 일이로다 라며 악평을 쏟아냈다 합니다.
우금이 관우에게 항복한 것은 우금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 아닌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사태였기에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하나, 우금은 FM으로 명성을 얻은 인물이었기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한 비난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사 삼국지의 저자인 진수가 우금에 대해 말하길, 오자 양장 중에서 우금이 가장 굳세고 엄중하다고 일컬어졌으나 이 명성을 죽을 때까지 지켜내지 못했다 라고 평가했다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우금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